예, 저는 주로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발제해 주셨는데, 그 제도가 이제 대체로 지난 9년간 신뢰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기록원에 더 힘을 주자고 하는 제안이시고, 근데 그런 제안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고뇌에 대해서는 저도 1000% 정도 동감이 가는 상황이라, 왜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되는지, 또 그 제안이 진짜 의미 있는 제안이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결국은 그게 신뢰 회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발제문을 꾸려보았습니다. 토론문을 꾸려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조영삼 과장님은 이 자리에는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과장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조영삼 박사님이자 한국기록학회원으로서 발표하시고 있는 중이세요. 그 대통령 기록으로 박사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아마 지난 10년간 최초의 대통령 기록 법제 그 제정 과정에도 참여를 하셨지만, 이후에 박사 논문 또 쓰시고 또 청와대에서 일하고 하시면서 아마 서울시 기록관리 문제도 매일매일 깊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대통령 기록 문제도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하셔서 고민했던 결과가 오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은 기록학회가 다 같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동의가 되는 내용들, 아직 합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토론문을 밤에 썼어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니까 꼭 밤에 쓴 일기처럼 됐고, 특히 이게 신뢰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반성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찍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좀 부끄러운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만 토론문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기록법이 제정되고 10년입니다. 불과면 불과고 엄청난 시간인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고, 그 벌어진 일들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저희는 굉장히 순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진했던 대가를 참여정부도 또 저희 기록공동체도 매우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전진환 소장님의 책 제목처럼 그것은 과히 대통령 기록 전쟁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사건들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을 남긴 죄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곤욕보다 더 큰 단어를 찾아보려고 참 애를 썼는데, 큰 단어들은 쓰기가 또 참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미처 못 썼어요. 기록을 남겨만 주면 제대로 보호해 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희가 국가기록원하고 기록공동체가, 저 같은 사람 포함.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였고요. 국가기록원은 자기 손으로 전 대통령의 비서진을 고발했고, 저를 포함한 기록공동체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을 아주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움이 아직도 기록공동체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후에 저희가 기록전문가협회, 오늘 행사의 공동주최 기관이기도 하죠,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 협회를 만든 배경에는 이러한 일이, 개인이 개인으로 대할 수 없는 엄청난 해일이 밀려올 때 아무리 작아도 조직의 힘으로 할 소리도 하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희의 각오가 협회의 창립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은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이자 정치 문제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사회가 여러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대통령 기록은 기록 문제이기 이전에 정치 문제인 상황으로 한동안 남아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기록공동체에게 주어진 과제는 언제든지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의 본질에 대해서 각 사안이 비쳤을 때 그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비춰진 이 기록의 본질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발제자가 말씀하신 보호와 공개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원칙을 또 사회적 합의로서 축적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점들이 법제에 녹아들어서 법제에 녹아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법제를 운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국가기록원, 믿을 수 있는 제도, 믿을 수 있는 기록관리 전문가,
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신뢰의 회복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제도적 정비는 역시 또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현재 가장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법제 개정 요구는 지정기록 관련해서 벌어졌죠. 일단 지정권한 위임 조항의 필요성은 2008년에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정기록으로 지정하신 대통령이 더 이상 해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셨는데 그건 그럼 해제, 상황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놓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그래서 대리인 지정의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퇴임 후보다는 당선 후 일정 기간 안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필수 절차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항을 단순 적용하여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전문적 유권 해석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 새삼스럽게 줄 것도 없이 사실 국가기록원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전문기관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유권 해석을 전문기관으로서 유권 해석을 해야 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해야 할 책임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록원장 또 대통령기록관장을 개방직화할 필요가 전문직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성은 행정직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경력을 생각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인사권 통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열람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호의 대상인 지정기록이 애초에 입법 취지랑은 상관없는 기관들의 스토리지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열람했을 시에 열람해서 용도를 다한 다음에 사본을 국가기록원이 회수하거나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파기하는 그런 글쎄 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또 이것도 역시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 기록의 생산과 관리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재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가 정말 9년 동안 절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생산되었는지 또 박근혜 정부 4년간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글쎄 결국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뭐 밖에서는 좀 떠들었습니다만 기록원에서도 좀 쟁점화 시켜 주었더라면 그래서 비정상적 업무와 기록 관리 생산의 관행이 바깥으로 알려졌더라면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사회가 사실 멈추었었던 대한민국이 멈추었었던 몇 달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발제자가 제안하신 대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행정자치부에 또 명령을 받는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이 계층구조랑 상관없이 국가기록원의 생산용량 통보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에게 보고하는 방식 이 역시 좀 적절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도를 그러나 만들어도 결국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실패는 제도나 제도의 부재에서 기인한 실패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실패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라는 전문기관은 그동안 전문기관으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권한의 위임에 대해서조차 스스로의 전문 의견을 발표하여서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행자부의 자문료를 받는 그 의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근거로 기록의 지정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태 10년 동안 지속되었죠. 이런 그 10년 동안 대통령 기록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의적절한 유권 해석으로 혼란으로 기인한 사회적 비용이란 말은 좀 좋지 않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진정시킨 노력을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그 사회적 혼란이 벌어졌을 때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결국 입법 취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항상 현존하는 법의 조항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당시의 정부와 함께 논의에 참여하였던
공동체거든요. 그럼 그 법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책임이, 그 설명 책임성이 국가기록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이제 전문가 단체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법원이 판단할 영역으로 보내버렸다는 것이 저희의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실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취지나 기록법의 정신, 입법 취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기록법의 정신일 거고요. 그걸 등불로 삼아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전문기관의 존재가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그 법제에 관련된 재정 관련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 국가기록원장이나 대통령기록관장을 전문직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런 일들이 전문직이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난해한 일이라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록관리.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전문직은 퇴임한 다음에는 다시 전문가 공동체로 와야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바깥에 있는 공동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도 사실은 조금 약간 캥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전문가 공동체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대학 교수들이 교래기 소리를 듣잖아요. 4대강에 찬성했던 교수, 옥시 보고서에 옥시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가습기에 관련된 과학 결과를 냈던 교수들이 지금 뭐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직 기관장을 세운다고 해도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레기, 교래기라는 말들이 옹변하듯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사회는 전문가는 믿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전문직 모델이 미국에서 올 때 약간 왜곡되어서 전달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은 특권을 누리는 직업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직도 최근에는 특권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자본 앞에서, 특권에는 뭐 금전적 보상이 반영이 되죠. 돈을 주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례들이 많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전문직 제도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도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전달될 때 중요한 두 가지 기제가 생략된 채 전해졌습니다. 전문직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사회적 신뢰가 필수적이고, 사회적 신뢰가 유지되려면 이 사회적 신뢰를 배반하는 사례가 벌어졌을 때 내부의 자정작용이 작동이 되어야 해요. 내부에서 걸러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들이 하는 말은 믿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전문가 단체도 협회와 윤리강령의 존재를 통해서 이런 그 일탈 행위를 징계하거나 견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직 협회가 활동하는 걸 못 봤어요. 이익단체로 활동하는 건 봤어도. 각주에 있는 것처럼 유일하게 전문직 단체가 이런 사회적 신뢰에 부응하고자 했던 사례는 몇 년 전에 안대희 대법관이 국무총리 지명자로 지명이 되고 그 대법관 퇴임 후에 수임료와 관련하여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대한변호사협회도 아니고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이것은 정관이해요가 맞다. 이러이러한 이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던 게 제가 한 10년 동안 이 우리나라의 여러 전문직이 자정작용하는 모습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봤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개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난해한 지식이라는 이 일반적인 이해는 전문직은 전문 교육을 받아야만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틀린 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전문직의 더 중요한 측면은 이 전문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의미입니다. 조영삼 박사님이 대통령 기록에 관한 대단한 전문가인 이유는 그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라는 말 안에는 그 일에 전적으로 또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집중해서 그 성패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전문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그 영역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의가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법을 찾아내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나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각성, 이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불러줄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록 전문가 공동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여태 해온 것이 많지 않다라고 반성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5번이에요. 되게 부끄럽지만 다 진심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가기록원 외부의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그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에 더 큰 힘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를 국가기록원장이나 대통령 기록관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매우 부끄러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동안에 참담한 만큼이라 오늘의 부끄러움이 큽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기로 한 일,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나섰던 일들을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